특별법이요. 어디를 보시자면 460페이지요. 460페이지. 제가 다음 주 수요일 날 강의하러 오면서 뒤에 물권법 전부 다 해가지고 올릴 거예요. 그럼 1월 달 강의할 때는 반드시 책에 줄이 그어져 있어야지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책을, 여러분 책 줄 긋는 거 그냥 옆으로 쭉 줄 긋는 사람 없죠? 줄 그으란 대로 줄 긋은 거죠. 그래야지 이거 뭐냐면 나중에 얘기할 때 뭐가 무슨 말이다 이거 금방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줄 긋다가요 고개에 담 걸렸어요. 전번째 여기서 줄을 바꿨더니 그래서 여러분 줄 그을 때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자, 어디로 보자면 460쪽이라고 되어 있죠? 460쪽 보면 여러분요 어디까지냐면 바로 대항력의 내용 바로 그 위에요. 5번 전세권 등기라고 되어 있죠. 이 전세권 등기를 아직 안 봤는데요. 이 전세권 등기는 여러분요 어디를 보냐면 한 페이지를 더 넘기면 462페이지 있죠. 한 페이지 넘기면 462페이지야. 거기 보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전세권 등기란 경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면 되니까요. 먼저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대항력의 내용을 먼저 보셔요. 자, 대항력 내용 제3조라고 되어 있죠. 제4항이요. 임차 주택의 양수인 그렇게 되어 있죠.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 이 사람도 뭐한다?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승계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뭐한다?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제3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뭐를 먼저 알아야 되면 주택임차에서 중요한 것은 대항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대항요건 이렇게요. 대항요건은 뭐냐면 주택의 인도 이렇게요. 주택의 인도 그다음에 플러스요. 여기서 뭐가 있어야 하냐? 전입 신고 이렇게 있어야 돼요. 신고가 있으면 언제부터요? 이길 오전 몇 시부터?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대항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대항력이라는 말하고 대항요건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다 틀린 말이다? 틀린 말이에요. 대항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대항요건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길 오전 0시부터 힘이 생기는 것,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기는 것, 힘이 생긴 것을 대항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항요건하고 대항력이란 말은 원칙적으로 같은 말은 아닌데요. 보통 이제 시험에 나올 때 보면 대항력이나 대항요건이나 거의 같게 이렇게 쓰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여기서 경매할 때요, 경매가 되면은 여기서 뭐가 나오냐? 매각 대금이 나오잖아요. 이 경매에서 매각 대금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이게 문제죠. 여기에서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우선 변제권 또 뭐가 나오냐 여기서 최우선 변제권이다 이런 것이 나와. 그래서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이렇게요. 그러면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먼저 대항요건 이렇게 대항요건 플러스 뭐가 있어야면 확정일자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확정일자 이렇게. 여기서 대항요건이라는 것은 이걸 얘기하죠. 그럼 여기 최우선 변제도요. 먼저 경매 기입 등기 전까지 기입 등기 전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 우리가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압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압류가 되기 전까지 이런 말이죠. 경매 기입 등기 전까지 뭐를 해야 되냐면 먼저 대항요건을 갖추고요. 그 다음에 확정일자라고 하는 것은 필요가 없어요. 확정일자는 필요가 없이 여기서 뭐가 되냐? 소액 임차인이 돼야 돼요. 소액. 그래서 이때의 소액 임차라는 것은 먼저 가장 간단히 얘기하면 서울시만 볼까요?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되냐? 서울시에서는요, 9,500 이하는 얼마까지? 3,200까지 우리가 제일 먼저 인정해준다. 이것을 소액 임차이다, 최우선 변제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런 우리가 이제 이 최우선 변제권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제8조가 최우선 변제권이거든요. 이건 암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면 보증금중 일정액 이렇게요. 보증금중 일정액 이렇게 이것도 암기해야 돼요. 보증금이라는 것은 뭐냐? 서울에서 9,500 이하일 때는 일정액 3,200까지는 보장을 먼저 해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증금 중 일정액이란 말이나 최우선 변제라는 말이나 제8조라고 하는 말이나 소액 임차인이란 말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먼저 이제 이것을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대항 요건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대항력의 내용이라고 되어 있나요? 대항력은 여기 보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을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대항 요건을 했으니까요.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갑한테 보증금 1억 원이에요. 월세 100만 원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이 사람을 뭐라 하냐? 임차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임차인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대항력이 있다고 없다고 다르죠. 원칙적으로는 대항력이 보통 채권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 상태에서요. 이 건물의 소유자가요. 만약에 5월 1일 날 이렇게 병약 때 바뀌죠. 이것을 양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양수인이면 이 임차인이라는 사람은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만약에 5월 1일 날 병이 이 건물을 매수해가지고 을한테 너 나가 그러면 을은 나가야 되죠. 그럼 을은 누구한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냐? 종전 임대인한테 보증금 반환을 청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항력이 없을 때는요. 그런데 만약에 대항력이 있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달라지죠. 대항력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갑에게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00만 원 이렇게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렇게 있다가 이 임차인이죠. 이 임차인이 민법 621조에서 뭐라거나 등기를 하거나 또는 뭐란다? 전입 신고를 이렇게 하잖아요. 전입 신고를 했죠. 그런 상태에서요. 이 갑이라는 사람의 소유권이요. 이렇게 병한테 이렇게 바뀌죠. 이 사람을 뭐란다? 양수인이다. 이렇게. 언제요? 5월 1일 이렇게요. 바뀌면 이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을은 갑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을은 갑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을이 갑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지 않고 이 을이 병한테 청구할 수 있느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을의 갑에 대한 권리를 갑에게 행사하지 않고 제3자인 병에게 행사할 수 있느냐? 이걸 대항력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을이 병에게 청구할 수 있느냐? 등기가 되어 있거나 전입 신고가 되어 있으면 뭐가 발생한다? 대항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을은 병에게 보증금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이 원칙이다 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병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지 않고 을이요 이것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이죠. 갑에게 청구할 수 있느냐. 이것은 뭐냐? 상당한 기간 안에 뭐란다? 이 일을 제기한다. 그래서 이 일을 제기하게 되면 을은 갑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이것을 뭐라 한다? 예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해야 하냐? 이 양수인은 그러면 자기가 보증금을 받은 게 아닌데 자기가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잖아요. 언제? 10월 1일 날이요. 그래서 이 양수인을 뭐라고 하냐? 이것을 임대인의 지위를 뭐라 한다? 승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냐?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이렇게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있죠. 갑이 있고 을이 있으면 을이 갑한테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00만 원 이렇게 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을 뭐라냐? 이 임차인을 여기서 임차인이죠. 이 사람은 임차인이고 이 갑을 뭐라냐? 임대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을을 뭐라 하냐? 우리는 채권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갑을 뭐라 하냐? 그러면 채무자다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요 월세 사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월세 사는 사람은 누구예요? 채권자. 왜요? 보증금 준 거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뭐냐? 그러면 나는 월세 산다 그러면 쫓겨날 수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돼? 나는 채권자다. 너 누가 왜 얘기하고 있냐? 저 사람 내 빚쟁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알겠죠? 그럼 어마무시하게 부자로 누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임대인은 집주인은 나중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니까 채무자예요. 임차인은 어떻게 돼요? 임차인은 뭐가 된다? 채권자가 되는 것이죠. 됐죠? 그 다음에 여기 A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A가 이제 채권자인데요. 이 채권자가 뭐냐? 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1억을 빌려준 사람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돈을 빌렸는데 여기 지금 이 을이라는 사람이 돈을 안 갚어? 안 갚잖아요. 안 갚은데 을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보증금 1억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 채권자가 이 보증금 1억 원에 대해서 뭐라냐? 압류를 딱 걸죠. 압류는 등기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을 뭐라냐? 압류권자다 또는 가압류권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한테 대한 채권자? 누구한테 채권자? 을에 대해서 채권자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을은요 갑에 대해서 채권자죠. 그러면 을은 A에 대해서 뭐가 된다? 채권자가 된다. 채무자가 된다. 채무자가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을 채무자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원래 이 갑은 1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누구한테 줘야 되냐? 을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3자에 뭐가 들어오면 압류가 들어오죠. 압류가 들어오면 그 돈을 갑은요 누구한테 줘야 되냐? A한테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는요, A한테 돈을 빌린 적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없는데 A한테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값을 우리는 뭐라냐? 제3채무자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제3채무자 말은 그 값은 을에게 A한테 돈을 주기는 주는데 자기가 직접 돈을 빌린 적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누구한테요? 을한테 돈을 줘야 되죠. 을한테는 채무자지만 A한테는 채무자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A한테 돈을 줘야 되죠. 그래서 뭐라 하냐, 앞에다가 제3채무자라고 하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런 상태에 있다가요, 여기서 1월 1일부터 이렇게 10월 1일까지 계약을 했는데 압류가 언제 들어왔냐? 압류가 5월 1일 압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7월 1일 날 뭐가 되냐? 갑이요, 이것을 병이라는 사람한테 처분한 거예요. 병을 뭐라 한다? 양수인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임차인이 만약에 전입신고를 했다. 전입신고를 해가지고 임차인이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하잔 말이죠. 그러면 이게 대항력이 있죠? 대항력이 있으니까 누구한테요?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마저 승계하죠. 원래 돈 1억을 반환을 해줘야 될 사람 누구다? 갑인데 갑의 지위를 병이 승계해. 이 사람 뭐라 한다? 임대인의 지위를 뭐 한다? 승계한다. 그래서 이제는 임대인이 갑이 아니고 누가 된다? 병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럼 병이 되면 병이요, 10월 1일 날 이 보증금 1억 원을 을한테 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준다? A한테 줘야 된다 이런 말이죠. 됐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보증금 1억 원이 임차인의 채권자에서 압류가 된 후에 임대인이 바뀌죠? 임대 목적물이 바뀌죠? 바뀌면 어떻게 된다? 양수인은 뭐죠? 제3채무자의 지위를 만다 승계하는 것이고, 이 A라고는 채권자는 이 1억 원을 지금 종전에 임대인한테 반환을 청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청구한다? 양수인에게 청구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 말을 뭐라 하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종전에는 갑이 모든 의무를 졌는데, 채무를 졌는데 이제는 갑이 나가고 누가? 병이. 그래서 병이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임대인의 지위를 뭐란다? 승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2번을 보면요, 양수인의 보증금 승계라고 되어 있죠. 2번에 1번을 보세요. 두 번째 줄, 원칙적으로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 반환 채무는 뭐한다? 소멸한다. 소멸한다 이 말의 뜻은 뭐예요? 누가 반환 의무를 진다? 누가? 양수인이 반환 의무를 진다 이 말이죠. 이 말의 뜻은 양도인은 보증금 반환 채무가 소멸한다 이 말은 양수인이 반환 의무를 진다 이 말이죠. 누가? 양수인 이렇게. 2번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를 원하지 않죠. 여기죠. 봐봐. 임차인이 승계를 원하지 않을 때는 여기죠. 승계를 원하지 않을 때 누구한테? 종전의 임대인에게 상당한 기간 안에 뭘 해서 이의를 제기. 그렇게 돼 있어요. 이의를 제기하고 할 수 있고, 이때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 양도인 여기서 누구죠? 갑이에요. 갑의 을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봐.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대항력이 있죠. 대항력이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의 소유권이 양도가 되면 양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임차인이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은 누구한테? 종전의 임대인에게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 맨 위에 보면 핵심 판례요 461페이지 1번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여기 봐봐,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가 됐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가압류권자 또한, 가압류권자가 누구죠? A죠. A 또한 누구? 양수인 병에 대해서 가압류의 효력을 말 수 있다, 주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런데 2번에 보면 우리는 봐봐, 우리는 주택임대차죠. 주택임대차지 대지임대차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갑의 건물을 양수한 사람이 아니고 갑의 땅을 양수한 사람이 있어. 알겠죠? 대지의 양수인을 양수인이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대지만 경락받은 자단 말은 대지만 양수한 자 이 말이죠. 임차 주택의 양수인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주택이 아니고 뭐라죠? 대지이기 때문에요. 자, 그럼 경매에서 임차권 소멸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경매가 되면 항상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 여기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 말소 기준 권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보다 밑에 있는 거,
밑에 있는 전세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상권이라든가 임차권,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뭐가 된다? 뭐가 돼? 소멸한다. 소멸주의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말소 기준권보다 위에 있는요 지상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세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한다? 소멸하지 아니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뭐가 된다? 인수된다. 인수주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특히 전세권 같은 경우 전세권자가 만약에 뭐란다? 배당 요구를 하죠.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소멸. 여기서 말소 기준권은 뭐죠? 저당권, 근저당권, 그 다음에 또요 압류, 가압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란다? 이것을 말소 기준 권리다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밑에 아래에 있는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은 소멸하는 게 원칙이다. 소멸한다는 말의 뜻이 뭐다? 소멸한다는 것은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고 여기서 인수된다 이 말은 경락인이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제3조 5로 보면 경매에 의한 임차권 소멸이죠. 임차권은 거기다 써. 채권이라고 써봐. 채권. 임차권은 거기다 채권 이렇게 써봐. 썼어요? 임차권은 두 번째 줄 경락에 따라 소멸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경락이 뭐냐? 경락에 따라 경락 동그라미하고 그래서 소유권 이렇게 소유권. 경락은 소유권이죠. 이퀄 물권이에요. 그래서 경락에 따라 소멸한다. 그럼 임차권 채권하고 물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요? 물권이 우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죠? 그럼 물권이 우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차권은 경매가 되면 소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는 대항력 있는 거기를 가로묶고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소멸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대항력이 있는 것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다시요. 이런 봐봐. 임차권은 경매가 되면 소멸하죠? 그런데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대항력이 있다는 것은 여기 얘기하죠. 말소 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거. 위에 있는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보증금을 모두 다 변제받으면 뭐한다? 소멸한다. 그런데 보증금을 변제받지 않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라는 것은 저당권보다 더 위에 있어야 돼? 밑에 있어야 돼? 이러면요. 봐. 이런 말 하면 안 돼. 여기 지금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A가요. 저당권이란 말이죠. 저당권이고 B가요. 임차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집에 경매됐는데 경매가 2억에 경매가 됐어. 그런데 저당권자가 1억 5천만 원 가져가고 이 사람도 1억인데 1억 5천을 가져가니까 얼마밖에 안 남아? 5천밖에 안 남죠? 이 사람 돈 다 받았어? 못 받았어? 못 받았죠? 다 못 받았죠? 그래도 저당권자가 1번이죠? 저당권자 밑에 있죠? 돈을 받든 못하든 이건 다 무조건 소멸하는 거예요. 알겠죠? 어느 것이 소멸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이 말은 여기가 지금 말소기준 권리 여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그럼 을이요 임차인이란 말이죠. 임차인이고 여기 병이 저당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1억이고 이게 1억인데요. 1억인데 이 건물이 지금 9천만 원에 경매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1번 임차인이 돈을 다 받아가죠. 얼마 부족해? 1,000만 원 부족하죠. 이런 경우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경매가 되면 어디가 말소 기준 권리예요? 저당권이죠. 저당권 이하는 전부가 다 소멸하지만 말소 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는 임차권 이것을 말하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라고 그래. 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보증금을 모두 다 변제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죠. 그때만 소멸하지 않는다. 언제까지? 1,000만 원 마저 받을 때까지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 아주 중요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1번에 보면 대항력의 취득 시기가 최선순위의 담보권보다 먼저인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최선순위의 담보권보다 먼저다. 그 최선순위의 담보권보다 거기 줄 거 봐. 최선순위의 담보권 그걸 뭐라 하냐 말소 기준 권리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보다 더 위에 있다 이 말이죠. 여기 한번 봐. 여기를 보면 이러면 이거 아주 간단해. 여기 보라고. 여기 보면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이렇게 정이 있잖아요. 정이 있고 이 건물을 경락받은 사람은 뭐라 한다? 경락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는 저당권이 있고 여기는 임차권이 있고 여기는요 근저당권이 있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보면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정이 있죠.
여기 을을 뭐라 한다? 임차권이죠. 대항력 임차권 또는 전세권이 있고 이렇게요. 이 병이 근저당권이고 그다음에 정이 저당권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경락받은 경락인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경매가 되잖아요. 경매가 되면 말소 기준 권리가 어딘가를 먼저 보라고. 그럼 말소 기준 권리가 어디예요? 먼저 찾아.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감류를 먼저 찾으라고. 찾았던 여기는 어디가 있어? 저당권이 여기 있고 근저당권이 여기 있고 여기서는 어디가 있어? 근저당권이 여기 있고 저당권이 여기 있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 중에서 이 두 가지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게 어디예요? 여기 저당권이죠? 이걸 최선순위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이것이 바로 뭐냐? 말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가 되면 저당권 이하의 모든 권리는 뭐가 된다? 소멸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소멸주의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저당권 이하의 권리는 소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임차권은 보존금을 다 받든 못 받든 무조건 소멸하는 거예요. 대항력이 있든 없든 등기가 있든 없든 전입신고를 하든 안 하든 무조건 없어져. 말소기준보다 밑에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는요. 이 둘 중에서 어디가 저 위에야? 근저당권이죠. 이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란 말이죠. 그럼 말소 기준 권리 이하의 모든 권리는 다 뭐가 된다? 소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소 기준 그러면 이 임차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임차권은 뭐 한다? 소멸하지 않는 것이에요.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한다? 인수주의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한다?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소멸하느냐, 소멸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무조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말소 기준 권리를 가지고 보는 것이에요. 그 말소 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다, 소멸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전세권은 다르죠. 그런데 밑에 있다, 뭘 한다? 소멸한다. 그래서 담보 물권이 실행되어도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함으로 임차권은 그대로 뭐가 된다? 전속한다. 경락인에게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밑에는요, 대항력 취득 시기가 최선순위보다 후순위다. 후순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 1번이 누구다? 저당권. 2번이 뭐다? 임차권. 그러면 소멸한다, 안 한다? 한다. 기억. 대항 요건을 갖춘 주택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알겠죠? 뭐죠? 저당권보다 미치죠? 미치니까 어떻게 돼요? 그에 앞선 담보권을 취득한 담보권자. 담보권자가 누구죠? 저당권자죠? 저당권자에게 말 수 없고 대항할 수 없고 그 담보권에 의한 환가 절차. 환가 절차가 뭐냐? 경매죠? 경매에서 당의 주택을 취득한 전득자에 대해서 경락인에 대해서도 자신의 임차권을 말 수 없다. 주장할 수가 없다. 다른 말로 뭐다? 말소 기준 권리 이하의 권리는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소멸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요 이게 이제 그 다음 장을 봐봐요. 그 다음 장을 보면 462페이지 보면 핵심 판례라고 영적은 나와 있나요? 그 핵심 판례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말소 기준 권리 얘기를 한번 봐. 말소 기준 권리 얘기를 딱 봤으면 여기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 말소 기준 권리죠? 이거 한번 보란 말이죠. 여기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갑의 건물이 있고요. 여기가 A가 있는데 A가 근저당권이에요. 근저당권인데 여기가 2천만 원이 있는 거예요. 여기 B죠? B가 있고 여기 이렇게 C가 있고 여기 이렇게 D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B는 여기서 뭐냐? B는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대항력을 전입신고를 했고 이 사람은 뭐가 없냐? 확정일자가 없는 거예요. 확정일자가. 여기가 근저당권이고요. 여기가요 저당권인 거예요. 저당권. 그러면 여기 이 건물이 경매가 되는데요. 경매 대금이 얼마냐? 경매 대금이 2억 5천인 거예요. 2억 5천. 그런데 여기에서 근저당권자가 2천이고요. 이 사람이요 한 8천 정도 되는 거예요. 8천이요. 8천이고 이 사람이 1억하고 5천이고요. 5천이고 이 사람이 1억인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다. 이게 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경매가 되면 순서에서 돈을 나누어 갖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경매 대금에서 돈을 받으려면 대항력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있어야 돼? 확정일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 지금 확정일자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돈을 못 받는 거예요. 대항력은 있는데 확정일자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건물이 경매가 되죠. 건물이 딱 경매가 되면 먼저 저당권, 근저당권이 어디가 있는가 먼저 찾아봐. 어디가 있다? 저당권 여기 있죠. 근저당권 여기 있죠. 근저당권 여기 또 있네. 이 셋 중에서 제일 위에 거 어디예요? 1번 근저당권이죠. 경매가 되면 1번부터 다 없어져. 다 없어지고 이 사람이 2천만 원 받아가고 경매 대금에서 돈을 받아가려면 확정일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확정일자가 지금 있어 없어? 아 여기요? 여기 뭐냐? 1억이라고 해야 되네. 1억이라고 해봐. 1억. 1억이면 소액 단위죠?
소액단이니까 확정일자 없으니까 돈 받아 못 받아? 한 푼도 못 받아. 그러고 나서 C가요 1억 5천만 원 받아가. 그러면 1억 5천이다 1억 2천 1억 7천이죠. 근데 2억 5천이니까 8천 남죠. 8천만 원 누가 받아가냐? D가 8천 받아가고 2천만 원 손해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 B는요 얼마나 손해봐? 1억 원을 전부 다 손해보는 거예요. 우리가요 경매가 됐을 때 소멸하냐 소멸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대항력만 가지고 따지고, 경매대금에서 돈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소액 임차일 때는 대항 요건만 있으면 되지만, 여기는 소액이 아니죠? 1억이니까 9,500보다 크죠? 이럴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확정일자가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이 사람 확정일자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럼 돈 못 받죠. 그럼 이 사람은 1억을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 경매가 딱 되니까 이 사람이요 안 되겠어. 그래서 2천만 원을 대신 갚어. B가 2천을 대신 갚는다고. 그러면 일단 없어지죠? 없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말소기준 권리가 어디가 돼? 여기가 되죠? C하고 D만 말소기준 권리로 소멸하는 것이고, 이 B는 뭐가 있어? 지금 대항력이 있죠? 대항력이 있으니까 자기가 대신 2천만 원 갚았죠? 그러면 자기는 얼마를 받냐? 이것을 경락받은 사람한테 1억을 받는 거예요. 1억 중에서 얼마만 손해봐? 2천만 원만 손해보죠.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얼마를 손해봐? 1억을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요 어떻게 해요? 대신 A 것을 대신 2천을 갚아. 갚아가지고 A를 없애버려. 없애버리면 내가 대항력이 있죠? 그럼 내 밑에가 뭐가 있어? 저작권이 있죠? 내 밑에는 없어지만 나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아까 말했죠? 경매가 되면 임차권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존금을 변제받지 못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죠? 그래서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소멸하지 않으면 이 물건을 경락받은 사람이 1억을 대신 갚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딱 돼 있으면 경락받은 사람은 불안하죠. 왜요? 이 사람이 돈을 갚을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B한테 가서 확인을 해야지. 돈을 갚을 것이냐? 갚을 것이다. 그러면 경매에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1억이 남을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죠. 한 번 유찰되면 20%씩 없어지죠. 그러니까 2,500이니까 2억 5천이니까 얼마요? 얼마? 2억이니까 2는 4, 4천에다가 뭐 한 5천씩 이렇게 떨어지죠? 5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한 5천 떨어지고 두 번, 세 번 정도 유찰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경매에 들어가야죠. 알겠죠? 그것을 지금 핵심 판례에서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첫 번째 줄 보면 부동산의 경매 절차에 있어서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권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다. 봐봐. 뭐가 있다? 여기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 번째 줄 봐봐. 세 번째 줄. 세 번째 줄. 선순위 근저당권이 다른 사유로 소멸한다. 다른 사유 변제로 소멸한다 이 말이죠. 다른 사유로 소멸하면 그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전제로 인하여 담보가치의 손상을 받을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게 되므로 임차권의 대항력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임차권의 임차인의 대항력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 그 다음 장은 이제 뭐냐? 그 다음은 뭐냐면 보증금의 증액과 대항력이라고 되어 있나요? 뭐 이런 것들은 이러면요 되게 간단한 문제예요. 자주 이제 학생들이 자주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단 말이죠. A가 뭐냐냐? 여기가 임차권이에요. 이 임차인한 사람이 전입 신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확정 일자를 다 받았다 이 말이죠. 근데 B가 뭐냐? 저당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6천이에요. 이 사람이 1억이에요.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요. 이 A라고 하는 임차인이요. A가 다시 보증금을요. 임차인이죠. 똑같은 임차인이죠. 보증금을 플러스 2천만 원을 증액을 한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말이죠. 그런 경우 어떻게 되냐? 이 임차인은 6천만 원에 대해서는 B보다 빠르죠. 하지만 나머지 늦게 증액한 2천만 원에 대해서는 더 B보다 빠르다 늦다? 늦죠. 그러니까 만약에 경매가 되죠. 경매가 되면 저당권 이하는 전부가 다 소멸하죠. 소멸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A는요 6천만 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가 있지만 경락인에게 2천만 원 증액한 거에 대해서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왜요? 소멸하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한다? 경매대금에서 돈을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임차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보증금을 뭐란다? 임차인과 합의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임대인과 합의 그래야 되겠죠? 알겠죠? 임차인하고 합의 그런 말이 안 되잖아요. 임차인이요. 거기다가 임차인을 지우고 뭐라고 써야 돼요? 차를 뭐로 바꿔? 임대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이렇게 됐죠? 보증금을 증액을 했다 이런 말이죠. 그럼 맨 끝에요. 증액한 임차 보증금으로서 소유자가 누구냐? 경락인.
증액한 보증금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아시겠죠? 없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6번을 보세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전세권 등기를 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봐, 여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임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먼저 전세권 등기까지 한 경우 이걸 얘기해 봐. 값이 있죠? 여기 A죠? A가 뭐냐면 임차인이에요. 여기 B요? B가 저당권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요 다시 A가요. A가 다시 불하니까 전세권 등기까지 한 거예요. 전세권 등기요.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볼까요? 이 임차인이요. 보증금이 8천이에요. 그러면 서울에서는 소액이죠. 그럼 여기서는 뭐라냐? 전입 신고를 하고 여기 확정일자까지 한 거예요. 확정일자. 그럼 어떻게 되냐? 임차인은 전입 신고를 하죠. 전입 신고하면 여기서 뭐가 발생해? 대항력이 발생하죠. 대항력인데 이 대항력은 이것은 뭐죠? 소액이죠? 소액이고 저기 한번 봐봐. 최우선 변제는 경매 기입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을 갖추면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소액이고 대항력이죠. 이 두 가지 합하면 뭐라 한다? 이것을 최우선 변제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 대항력이죠. 확정일자죠. 대항력과 확정일자. 그러면 이것을 뭐라 한다? 우선 변제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선 변제권 이렇게. 됐나요? 그러니까 임차인은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고 최우선 변제를 주장할 수 있고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또 뭐까지 했어? 전세권 등기까지 했죠? 전세권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럼 한번 보면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이런 것들이 있죠. 만약에 이렇게 하고 난 상태에서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1번 임차인이 전출신고를 한다. 그럼 어떻게 돼? 전출신고. 우리가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 보면 뭐를 할 수 있냐면 여기 지금 우선 변제권하고 최우선 변제권을 보면 여기 대항요건이라고 보이죠? 여기 대항요건 보이죠? 여기 대항요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대항력이잖아요. 이 대항력하고 그다음에 여기 우선 변제권하고 최우선 변제권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대항요건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출 신고를 하죠. 전출. 그러면 세 가지가 다 인정되지 않아. 전출 신고를 하면 대항력도 없고 우선 변제도 없고 최우선 변제도 없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전출 신고를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임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전입 신고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보면 임차인이 전출 신고를 딱 하죠. 전출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된다? 먼저 뭐가 없어져? 뭐가 없어져? 대항력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뭐가 없어져? 우선 변제권이 없어지고 우선 변제권 그다음에 또 뭐가 없어져?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뭐는 남았다? 뭐는 남았어? 뭐는 남았어? 전세권. 그래서 전세권으로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는요.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과 대항력과 전세권은 세 개 다 선택적으로 행사를 하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알겠죠? 만약에 이게 두 번째요. 이 사람이 전세권자로서 배당 참가를 하죠. 우리가 배당 참가라는 것은 경매 대금에서 돈 받았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런 상태에서 경매가 되죠. 이런 상태에서 경매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저당권이 뭐가 된다? 저당권이 말소 뭐가 돼? 기준 권리가 되죠. 그래서 저당권 이하는 전부 다 소멸하죠. 그러니까 전세권은 소멸하죠. 경매가 되면 그런데 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죠. 이 세 가지를 다 선택적으로 말 수 있다.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볼까요? 이런 보면 뭐냐면 1번 보면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는데 뭐를 상실하면 대항요건을 상실. 거기 줄 거봐. 대항요건을 상실. 줄 걷어요. 거기다 써 전출신고 이렇게 써봐. 전출신고. 전출신고를 하죠. 그러면은 뭐가 없어져?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상실. 거기 줄 거.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상실. 줄 걷어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상실. 줄 걷어? 1번. 노.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상실. 줄 걷어요? 자, 그럼 거기다 써. 전세권은 유지 이렇게. 전세권은 유지 이렇게. 그러니까 전세권은 그대로 여기 봐. 여기 전주 신고를 했다. 전세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선택적이니까. 2번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전세권 등기했죠. 전세권 등기가 선순위 근저당권 실행에 따라 경락으로 소멸하도록. 여기 봐봐. 여기 전세권이요. 자기보다 더 위에 있는 저당권에서 경매가 됐죠. 그래도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대항력에 있는 임차권마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3번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 여기 봐봐.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했죠? 그러면 전세권을 소멸하죠? 그런데 임차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 자, 그럼 다시 앞에 장으로 앞에 장으로 오면 460페이지 맨 위에 맨 460페이지 맨 위에서 지금 아까 5번 안 했죠? 전세권 등기 안 했죠? 똑같은 거예요. 뭐냐? 주택 임차인이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죠? 그런데 바로 밑에 대항 요건의 상실 전조 신고를 했죠? 그러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 우선 매도권을 뭘한다? 상실한다. 상실. 그런데 전세권자로서는 뭐 할 수 있다? 보호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 464페이지 봐봐. 한 장 넘겨. 한 장 넘기면 뭐라고 했죠? 배당 맨 밑에 봐. 맨 밑에 배당 요구 채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맨 밑에 배당 요구 채권이 되어 있어. 거기 보면 동그라미 2번의 두 번째 줄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게서 임차인으로서 경매법원에 배당 요구를 했죠. 그런데 배당 요구를 하지 않는 전세권에 관해서 배당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왜요? 방금 얘기했죠. 봐.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와 전세권자로서의 권리는 같은 것이다 틀린 것이다? 틀린 것이다 이 말이죠. 따로따로다 이런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지금? 알겠죠?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서로 별개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대항력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 대항력이 가는 것만 이러면 딱 보면 주택임차보호법은 뭐 거의 90%가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선 배제권하고 최우선 배제권을 우리가 공부할 거 아니에요. 알겠죠? 이것은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